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은 코스피가 지금 1.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상승을 했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개파락을 좀 시작을 했고요. 요 이제 중간에 한 2%,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2.5% 정도 돼요. 네, 2.5% 상승을 했다가 코스닥은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플러스 0.4%에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양매도가 나왔죠.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1.4조 그리고 1조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기관이 2,500억을 사서 방어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양매도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힘없이 좀 점심때 이후로는 계속 이제 힘없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볼만한 사안은 그거죠. 오늘 많이 올라온 게 자, 저기 원전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급인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은 하지 못했어요. 한 3%, 4% 정도. 자, 에너빌은 3, 4% 정도 좀 올랐는데, 대장주로 또 오른 게,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이 엄청난 뿅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요거로 이제 골드 회원분들하고 전략 짜서 이제 마음 매매를 같이 잘 했었고요. 대우건설이 잘 갔고 BHI나 기타 이제 원전주들도 슬쩍씩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기타 이제 어제 이제 통신 장비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존에 오른 종목을 제외하고 신규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큰 상승들을 좀 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또 관중으로 추가할 만한 그런 거래 대금이나 또 일봉상의 위치나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하고 통신 장비 정도가 오늘 좀 볼만했고 요거 외에는 크게 볼만한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란이 또 이제 모즈티바가 살아있더라면 이제 좀 다치기만 했는데 모즈티바가 이제 어제 성명을 발표했죠. 이란 쪽에 아나운서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쭉 강경 대응을 할 거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무력을 동원해서 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을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의 불편을 많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빨리 미국을 말리던가 이 전쟁을 끝내던가 좀 옆에서 도움을 달라. 이제 그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죠. 모주티바 같은 경우는 이란이 이제 주변국들을 막 이제 공격하고 있잖아요. 정유시설이나 무슨 금융이나 그런 시설들을 막 공격하는데 두바이도 막 폭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는 이 주변국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또 공격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다 적으로 돌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너희들 시끄럽지 시끄러우면 우리 조용히 해줄 테니까 자 미국한테 그만 좀 때리라 그래 우리 미국하고 싸움 끝내고 싶어 이런 메시지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란이 이제 고도의 이제 저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은 미국이 이겼지만 실제 지금 현재 현장에서의 전쟁의 어떤 심리전이라든지 심리 상태는 미국이 이란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의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주변들의 긴장감을 이제 주다 보니까 피로도가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더 이상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간 보고도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트럼프의 어떤 타격, 그리고 지지층의 결속이 많이 이제 와야 되는 거를 이미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발적으로 좀 게릴라전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뭐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뭐 너희들이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 땅속에 숨어 있으면 되고 뭐 얼마든지 이러는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까지 뽑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얘네는 전쟁은 이제 끝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우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국력이라든지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핵까지 얘네가 이제 개발을 그냥 놔두면 할 텐데 지금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브렌트유가 장중에 이제 100달러를 돌파를 했고 다음 주 19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예, FOMC. 그래서 그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또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동달아서 개파락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개파락했지만 기간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보합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이 많이 올라줬잖아요. 원전과 그리고 뭐 일부 게임주랑 뭐 기타 통신 장비 그쪽이 조금 받쳐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1.4조, 기관이 1조 매도를 했고요. 이걸 개인이 다 이제 쓸어 담았고,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이제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자, 포시장은 이렇게 이제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1150선을 마무리를 좀 해줬고요. 그래서 오늘의 1등주는 원전이고요. 대우건설이 오늘 스타였다. 거의 뭐 오늘 하루 종일 대우건설만 한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통신 쪽에는 얘네가 있는데 얘도 지금 100종목이고요. 아렌초 그리고 오이솔루션도 증백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칙이 증백이나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얘는 거래 대금이 300억밖에 안 쳐졌어요. 네, 그래서 얘도 안 한다. 그 게임주는 이제 개별주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판중에 들어가 있고 크래프톤하고 크롬바이오는 없죠. 그러니까 가장 거래 많이 터지고 그래도 어제도 얘도 이제 좀 올랐었잖아요. 펄어비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나머지는. 자, 반도체 2차전지 석유화학은 테러 맞았죠. 뭐 폭탄을 맞았고 그래서 환율 채권 지금 이게 이제 새로 악재는 좀 떠올랐어요. USTR이라는 데가 이제 무역 대표부라는 미국의 기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부죠. 그 무역법 301조를 조사를 개시한다 그러는데 요거는 다 이제 명분이고요. 명분이고 지금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응해서 미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또 다른 무역 전쟁의 소막을 알리는 301조를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이게 통상적인 어떤 이슈랑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무역전쟁, 상호관세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국내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까지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사안이 다시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301조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법을 하나 끌어내가지고 이제 귀찮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상호관세 이상의 관세율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사태가 있었잖아요. 쿠팡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정보통신법이 국회는 또 통과를 했어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 IT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법이 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의 명부가 쿠팡을 괴롭힌 우리나라의 정부의 이제 명분이 요 301조 조사에 있어서 되게 까다롭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거든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쪽이 좀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당분간 증시는 좀 바라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무역 전쟁을 또 하나의 카드로 지금 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악재가 하나 또 나와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매매를 했던 거는 저거를 매매를 했어요. 어제 녹음기에 뭘 가져왔었죠? 제가 SK 하이닉스 가져왔나요? 에임드 바이오로 가져왔죠. 에임드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는 아침에 비리비리해서 그냥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우건설을 요거 하나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6%였는데 좀 떨어졌을 때 팔았죠. 한 12% 정도 선에서 팔았고 여기는 이제 매수했다가 손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을 짜서 아침에 바로 좀 전략을 짜서 골드 회원분들하고 여기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좀 매수에 들어갈 수 있게 정보를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대우건설 여기 끝났고 종가 베팅으로 또 들어간 게 원자력 쪽에 부산 에너빌리티. 자, 에너빌리티를 조가쯤에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들어간 당시에 미 선물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또 뭐죠? 그리고 환율, 네, 환율이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일부 비중만 좀 매수해서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자, IPO 공모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카나프 테라퓨틱스라는 업체인데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고요. 매출액은 40이요. 그 순이익이 마이너스 287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적자 있는 업체죠. 그런데도 초약 경쟁률을 2000대 1을 가까이 나와줬고요.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리고 얘네 이제 이 보시면 얘네는 항암제하고 암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이래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40%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40%면. 그리고 나스닥 퓨처 보시면 지금 0.4%나 올랐네요. 아까 이제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역법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두산 에너빌부터 볼게요. 두산 에너빌. 자, 에너빌 같은 경우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 보면은 많이 올라왔죠. 15가 라인이 여기 15만 원 인근인데 여기 거의 11만 원 후성까지 지금 올라섰어요, 거의. 그래서 전 고점이 여기죠. 9만 6천 원.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상으로 이제 10만 원에서 9만 6천 원 사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지금 박스권을 4일 동안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을 높여서 종가상으로 지금 최고 종가인가요? 종가상으로 여기 종가가 10만 6,300원. 오늘 종가는 10만 6,500원이죠. 그러니까 종가상 최고 종가다. 그러니까 조가 베팅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고점도 3% 수준으로 충분히 이기를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좀 보입니다. 또 윗꼬리를 달면서 살짝 살았죠. 그래서 이제 매물 이식을 한 흐름이 있고 얘는 기준 거래대금 1조 2천억이니까 1번 모이 한 150억 터질 때 보시고요.
자, 에임드 바이오. 얘는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께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얘는 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슈팅을 좀 잘 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개판하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본정 수준에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얘가 이제 추세를 보시면 5일선, 11선을 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제 상방으로 추세를 틀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11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4천억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1무봉에 4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알지노믹스. 알지노믹스는 와, 정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탄탄하게 부축하다가 잠깐 이렇게 하회했죠. 여기서 이제 지수 추격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었고 바로 이거를 다 끌어올리는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5일선 타고서 신고가까지 트라이를 오늘 해줬고요. 그래서 알지노믹스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도 준비 중인 종목이다. 그래서 신고가는 한번 터치한다. 그래서 골동의 분들한테도 최우선으로 말씀드린 게 아침에 에임드 바이오와 알지노믹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이 시작하자마자 대우건설이 또 막 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에 쏠려가지고 좀 매매를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2순위가 되겠죠. 자, 알지노믹스도 요 20만 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물 이식 작업을 할 걸로 이제 보여요. 여기서 그만큼의 매물 이식하다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수준은 지금 충족하지 않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2천억까지. 요 3,500억이 넘으면 얘도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어 있고요. 20만 원을. 자, 현대건설도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 전고점이 17만 6,900원, 한 7%밖에 안 남았죠. 7%밖에 안 남았고, 오늘도 기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약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대나 보성이나 어떤 두산 에너빌, 요런 애들, 원전주들, BHI, 요런 애들 보면 다 공통적인 흐름이 전고점에 거의 인근에 지금 붙여놨고, 종가상으로 최고 종가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기존의 최고 종가가 이 자리였어요. 16만 2천원. 근데 오늘 16만 4천원까지 올라왔죠. 종가상의 최고 종가다. 그러면 종가 베팅의 후보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 거래대금 터졌고 시간 내에서는 약 뭐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원전주들이 거의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원전주에 장 초에는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4천억이 터지면 이런 15% 이상의 양봉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죠. 요 위에서 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지만 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지금 횡보 중인데 이러다가 이렇게 다른 애들이 갈 때, 가령 뭐 에너빌이나 뭐 BHI나 이런 애들이 갈 때 같이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 거래대금 4천억 원, 4천억 원이 한 45억이 터질 때 보시면 이렇게 15%의 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거래대금 뭐 일본 기존 거래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뭐 이제 신규 가입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풀려 있고요. 그 영상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크릴의 성장 시가는 46,000원이죠. 그래서 46,000원을 돌파했다 지지 못하니까 꾹 떨어지고 돌파하니까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지를 또 못하니까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46,000원이라는 이 성장 시가는 엄청나게 아크릴이라는 AI 업체죠. AI 업체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 있는 단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 돌파해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유심히 보시고서 도달로 비중을 태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2,800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46,000원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분법을 보시면 이게 46,000원이잖아요. 자, 여기를 돌파하니까 여기서는 흐름이 돌파하니까 슈팅을 주기 위해서 여기 박스를 보이다가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슈팅 주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횡보하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주지 못했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지해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렀죠. 흘러버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재트라이를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힘이 없으니까 개미도 던지고 웬만한 이제 물량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6,000원은 의미 있는 단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장 시가는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HI도 여기 요 기존에 이제 신고가였죠. 여기도 그렇고 요 부근을 98,000원을 안정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작습니다. 1,400억. 그러니까 일본봉에 1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온코닉은 여기가 신고가였죠. 이게 보이시는 이 부분, 그러니까 26,000원 신고가예요. 정확히 여기 맞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가를 마무리해줬어요. 26,200원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살짝 2% 정도 빠지긴 했는데 일단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내지는 어느 정도 5일선하고 이격이 벌어졌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떤 하락은 시간이나 넥스트에서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거 가지고 얘는 이제 못 가긴데 다음 이 길 거래를 못 가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얘가 이제 오름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름폭이 있고 이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흔드는 폭도 이만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매물대가 아직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매물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는 이제 신고가였고요. 26,6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폭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안전 폭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중 순위를 정할 때도 물론 뭐 마이너스 2, 3%간 거를 위에다 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집중을 받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다른 애들 떨어지는데 얘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그리고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부합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올려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지금 29,000원 수준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6,000원을 돌파하고 여기는 이제 지지해줄 때,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흐름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거래대금 1,100억인 거야. 자, 솔리드, 통신 장비인데요. 통신 장비들 중에 유일하게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 터지는 애입니다. 그래서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고 요 위에 신고가가 13,750원, 14,000원 정도 인근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성하다가 자, 이슈를 또 받으면 가겠죠. 그러니까 통신 장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4천억이나 터졌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추가를 한 거고요. 자, 좀 더 당겨서 볼까요? 의미 있는 흐름이 있는지. 음, 네.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안 터지다가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터지면 가는 앤데 지금 1,500억이 아니라 4천억 인근까지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며칠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봐줘야 되고 아직 5일선을 만나지도 않았다. 그죠? 5일선 만나고서 대부분 이제 방향성이 나와요. 위든 아래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곁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자, 포러비스. 포러비스는 이제 게임주인데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6만원, 라운드 피격이기도 하죠. 6만원인데 여기를 자, 뚫지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뚫어버리니까 슈팅을 줬다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강한 지지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상승봉이 나와줬어요. 오늘도 10%나 상승봉이 이제 나와줬죠. 기준 거래대금이 역시나 꾸져줬고요. 그래서 내일도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지 보시고요. 거래대금은 일본 봉이 15억 하실 때 보시면 적당하겠고요. 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자, LS 같은 경우도 82만 4천원 10%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한번 실제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다들 5일선과 일봉상 11선 여기서 놀고 있어요. 요 사이에서. 예. 요 사이에서 놀고 있고 두 번째는 20선 위에서 20선 위에 위치해 있다. 20선 위에 위치해 있고 당연히 51선에 도니까 이건 이제 당연한 소리겠죠. 당연하고 그리고 이격도가 뭐 일부 종목이긴 한데 5일선과의 이격도가 크게 올라간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배열인 상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종목을 볼 때 거래대금이 일단 들어온 거를 관적으로 삼아야 돼요. 거래대금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기준. 저의 기준은 그거죠. 종목별로 기준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다. 기준 거래대금. 근데 그 기준 거래대금은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터지는 거래대금의 평균값이다. 이게 저만의 절대적인 이제 기준이에요. 거래대금의 기준. 그러니까 개인별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뭐 기타의 것들도 봐야 돼요. 기타 이제 조건값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빼고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거래대금과 그리고 정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120선이 우상향해야 되고 약 45도의 경사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5일선과 11선 위에서 롤링을 해야 된다. 요 위에서 이제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유의하셔서 종목을 고르고 매매를 하셔도 크게 그렇게 손실 보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관심 종목도 시장에서 모두가 쳐다보는 진짜 중요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자, 미래에셋증권도 여기 보시면 얘도 자, 5일선, 11선 위에서 놀고 있죠. 예, 요 위에서 놀고 있고 20선 위에 있고 자, 120선의 기울기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고점과의 거리도 길목이죠. 이것도 저도 길목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이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 7천억. 그럼 분봉상 얘도 85억에서 약 100억 사이. 예, 그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적당하겠고요. 자, 다음인 노타. 노타는 이제 AI 업체죠. 그래서 AI 업체인데, 서장 이튿날에 상한가를 간 그 저가 한 42,500원 정도를 오늘 적당히 지지를 해주고 또다시 이제 3% 정도의 양봉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거래대금이 어제 1,000억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1,000억이 들어오고 나서 요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단 지금 튀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15% 이상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약 4,0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4,000억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분봉상 45억 나올 때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 61선, 지금 보시면 61선이 4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1,000원, 예, 41,000원을 이탈하는지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탈 안 하고 요 위에서 양봉을 보이면서 박스를 보이면서 요 박스 안에서 논다. 그럼 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61선을 깨고 41,000원을 깨고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럼 일단 얘를 버려두세요. 버려두시고 다른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요. 자, 대한조선. 대한조선도 거의 이제 요 저점 대비해서 요만큼이나 올라왔네요. 거의 이제 한 7할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고 시고가도 지금 15%밖에 안 남았죠.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이게 쭉 빠지고 있네요. 지금 거래대금이 360억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도 자 5일선, 10일선 사이에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없고 거래대금은 없지만 위쪽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아주 가벼운 종목이죠. 15억만 터져도 이런 상태로 장대 양봉이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대한조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의 시고가가 여기였죠. 140만 원. 그 시고가를 위아래로 두고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고 있네요. 위아래로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고 있고, 자, 얘는 전쟁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제 지금 뭐 거의 얘가 블랙 테마가 아닌데, 예, 블랙 테마를 이제 엮여버렸죠. 유가 환율, 뭐 원자재하고 이제 더불어서. 그래서 전쟁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대금도 훅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1조 8천억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분봉에서 약 200억씩 터칠 때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홍하이문 절대적인 특징주죠. 그래서 오늘도 15% 이상의 상승을 줬어요. 요 기존 거래대금 터지면서 3천억이죠. 그래서 일단은 장이 안 좋으면 얘는 무조건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돌려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장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막 기존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씩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환율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관심 종목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안 가니까. 이런 블랙 테마를 그때는 뭐 잠깐 반씩 정도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용도로 얘는 보는 거고요. 가령 얘가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용도로 바로 뭐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 지표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블랙 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거래 터지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좋은 재료 붙이고 올라갈 때 그런 종목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 대우건설. 대우건설도 오늘 스타일주에는 1등이었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얘도 요만큼 박스권 형성하던 8,450원 고기 고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줬어요. 종가상으로 요 작은 박스. 그러니까 박스가 작다는 거는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박스가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많다는 소리예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주포가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주포가 흔드는 게 아니라 개미가 흔드는 거죠. 개미. 예. 이 위에서 산 개미들이 못 찾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도 못 참아서 투매 동참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폭이 크고 가죠. 근데 반면에 몰린 사람들이 작아 돈이 작은 그런 매물대가 옅은 구간에선 요만큼의 작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이제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서도 쉽게 올라갔고 그리고 요 아래로도 잘 안 떨어지죠. 왜냐면은 요 매물대는 이미 주포가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로 내릴 의지도 없고요. 지금 원전주가 이제 에너지 보안이래 에너지 안보라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 안보로 어제는 태양광이었었고 오늘은 원전이 갔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신재생의 다른 쪽이 갈 수도 있겠죠. 가령 연료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위에서 박스를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 거래대금 3천억이니까 약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LS 머티리얼 오늘 새로 추가했습니다. 얘는 새로 추가했는데 얘는 2차전 지주가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얘는 SOFC 수소 연료전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연료전지 업체 캐퍼시터라는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얘는 지금 연봉상으로 보시면 얘도 이제 상장 시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19,940원, 19,940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돌파했죠. 한 번에 얘도 돌파했어요. 쉽게 따라잡지 못하게 돌파해버리고 요 위에서 박스를 적당히 형성하다 이렇게 또 재료가 나온 다음 돌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8천억, 9천억 가까이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얘도 일단은 며칠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면은 얘도 에너지 안보, 에너지 보안, 그쪽에 이제 들어간 섹터잖아요. 예. 수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개별적으로 좀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CIS부터는 기준에 안 맞아서 이지미션 이타 했죠. 삭제를 하고요. 서머페인트도 삭제. 자, 하나솔루션도 삭제. 스팀도 삭제 아래로 내릴게요. 신규주니까. 엑스비스도 삭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장이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를 한번 보면은 지수가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거가 요 부분이잖아요. 5,000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것이다. 요걸 깬다면 요 120선까지 떨어진다 소리예요. 120선. 예, 그럼 이제 심각해지죠. 4,500을 하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아마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투신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여기를 이제 깨기는 좀 꺼림칙할 거예요. 이걸 깨면 자기들도 들어온 자금들이 있는데 나라에 뭐 정부에 주문도 있고 뭐 자금들이 이제 묶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를 이제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떨어지더라도 오존선에서는 이제 극렬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에 뭐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